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0일 앞두고요. 여당과 청와대가 가덕도 신공항에 올인을 했습니다. 나가서 싸운다는 후보 중에 정규재 후보만 언론이 거의 보도하지 않지만 가덕도 공항을 반대하고 나머지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가덕도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현주는 가덕도 가지고 눈물까지도 흘리는 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은 2030년 부산 엑스포 하기 전에 개항을 하겠다. 그리고 오늘 여당 지도부가 신공항 부지를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특별법을 강행한다 그러고요. 청와대는 정부 차원에서 신속 원활하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토부가요. 공무원들이 지금 소신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에 급 제동을 걸고 가덕도 사업비가 7조가 아니라 28조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하다 보면 기본 10몇 조가 될 거고 눈덩이처럼 늘어날 거다. 새만금도 과거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은 삽을 뜨고 나면 삽만 뜨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매년 수조 원씩 추가해서 나중에는 끝도 없이 돈이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선만 달랑 운영한다라는 게 매우 비효율적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공항이 국내선은 없이 국제선만 운영한다? 그럼 만약에 코로나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이 공항은 문을 닫고 있어야 될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국내선을 추가하면 15조 8천억이 더 든다는 겁니다. 군시설 또 이전 비용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게 가덕도에 있는요. 그리고 해양을 매립하고 대규모 산악 절취를 해야 돼. 그러니까 바닷가를 메꿔야 되고 산을 쪼개내야 돼. 가덕도는 안반으로 이루어진 산입니다. 환경훼손이나 안전 문제도 있다. 토부가 사실상 특별법 강행에 지금 반대하고 나와서 부산시의 초기 아닌 7조보다 20조 이상이 더 들어간다라고 보고요. 김해 진해 공항과도 중첩이 되고 또 가덕 수로에 대형 선박이 지나다니는데 이게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육지 해상이 2번 이상 끊기는 부등치마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주로가 2번이 이 바다에 노출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다. 난공사고 안전도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가덕도가 외해에 지금 그러니까 내해하고 외해라고 하면 긴 파도나 큰 파도와 풍랑이 왔을 때 외해에 노출된다라는 것은 이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류와 파도 등의 영향으로 공사도 어려울 거고 해상 매립을 하는 데만 6년 이상 걸릴 거고 태풍 피해도 우려되고 수심과 활주로 표고 등을 고려할 때 최대 106m 깊이를 메꿔야 되고 그리고 그러려면 1억 4,200만 평방미터의 매립이 필요하고 김해 신공항을 이렇게 할 때 흙을 동원해서 성토하는 양보다 8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난공사가 될 거고 매립에 6년이라면 그 매립이 또 과정에서 태풍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거다. 그리고 이 가덕도 인근이 동백군락지고 철새 도래지인데 어류도 대구 등 어류가 많이 잡히는 데죠. 이걸 전부 파헤치게 되면 생태 훼손이 되게 되고 특별법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피지블 스타디라는 걸 면제하겠다.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생략하고 가겠다는데 공항 건설을 위해 세금을 감면하고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과 배치되는 지금 내용이 될 수 있다. 법무부는 가덕도의 특혜 절차가 적법 절차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흔히 바다를 메꾸어서 공항을 만드는 것은 마카오, 홍콩 이런 데서 지금 도시국가가 공항을 만들 때 땅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산악이고요. 바다에 공항을 만들 때 땅이 부족하니까 일부 매립지를 해서 만드는데 그 홍콩, 마카오 같은 공항도 이 가덕도 같은 외해에 매립하는 게 아니라 인근 육지와 면함 부분에 일부를 매립하는 거죠. 그래서 낮은 바다 일부를 매립하는 거지 깊은 바다를 통으로 매립해서 대부분을 바다를 매립해서 난공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공항을 만든 나라. 한국이 도시국가입니까? 왜 이 가덕도 섬이에요? 조그마한 섬이에요. 또 안반으로 이루어지고 한마디로 이 가덕도라는 게 자연 조건이 별로 좋지 않은 섬인데 이런 섬에다가 무엇 때문에 바다를 메꾸어 가지고 공항을 만들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온 사방이 땅인 나라에서 도시국가도 아닌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 눈등이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지금 특별법을 내일 강행을 하겠다. 국토부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 가능성이 있다라는 법률 자문을 받고 예산이 28조 된다라는 말을 국회에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이낙연은 2030년 이전에 무조건 개항한다. 걱정하지 말라고 청와대는 신속히 협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국토부에서 이 가덕도 문제에 크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을까요? 막판에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법정 문제로 위에서 정치인들이 시킨다고 무조건 답을 만들어내다가는 나중에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라는 지금 난색을 지금 표하는 일이 이제 잦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레임덕 증후기도 하고 공무원들이 내가 얼마 번다고 공직생활 오래 하고 막판에 깜빵 가는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공무원들이 깜빵 갈까봐 급내하는 일이라고 하면 안 시켜야 되죠.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가덕도 특별법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최근에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 가덕도 신공항의 시공성, 환경성 등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특별법을 수용하면 성실 의무 위반의 우려가 있다라고 의견을 내고 기재부는 가덕도 신공항도 다른 사업처럼 미리 가격 대비 성능 효과가 있는지 그걸 정부가 예산으로 하는 인프라 사업에 피지블 스타디라고 부르는 예비 타당성 검증을 하지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된다. 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걸 생략한 채 밀어붙이느냐. 과거에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몇 명 타지도 않는 경전철부터 이용객도 거의 없는 공항 등이 만들어져서 두고 욕먹지 않냐.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는 국토부, 기재부까지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법무부도 지금 문제 제기를 심각하게 하고 있어요. 법무부가 제기하는 문제는 적법 절차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을 특별법에 넣고 있어요. 그런데 해당 법률을 규정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걸 갖다가 없애버리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산림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31개 법안의 인허가를 국토부 장관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어 특혜 소지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반대하는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 저런 식으로 국토부 장관만 사인하면 그냥 밀어붙이겠다 하는 특별법이 국방부, 환경부, 보훈처, 관세청, 산림청 등이 우려를 밝혔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기재부가 지금 계속 반대를 해오고 있지요. 정권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정책 등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깔아뭉개고 하려면 해라.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기록으로 반대했다는 걸 남기겠다는 거죠. 자, 이거하고 지금 비슷한 부분이 뭔가 하면 이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경수도 대통령이 말하면 일사불란 이젠 바꿔야. 이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김경수가 한 이 말이요. 완전히 이 청와대 지시를 따라서 이 정권의 앞잡이들이 박범계, 박주민, 추미애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등이 중수청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경수는 대통령이 한 말씀하면 일사불란하게 당까지 다 정리돼야 한다는 그런 잣대를 이제는 좀 바꿔야 한다. 문 대통령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해왔다. 일방적으로 물어붙인 적은 없다.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서 사실상 당이 청와대 의견을 무시한 것이다. 여당이 대통령 레임덕을 초래한 상황으로 비춰질까봐 걱정이다. 지금 이 문제는 문가리가 사실상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데 문이 아닌 척 시치미를 떼니 당의 강성들이 앞장을 서고, 그러니 당내에 약간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막 돌격대 형식으로 중수청을 만드는 법이 이게 옳은 것이냐, 6월달 강행하는 것은 청와대도 공식적으로는 아니라 하지 않느냐, 조심해서 하라지 않느냐, 청와대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레임덕을 초래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추미애는 이제 와서 중수청을 속도 조절하면 67년 허송 세월도 부족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아예 껍데기만 남겼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수사청법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반대에 나설 것이다. 저는 당장 나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막장 징후가 코로나 피해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온라인 사업자요. 온라인 사업자는 코로나에서 떼돈 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광 사업이 무슨 코로나하고 관계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태양광 발전이 안 됐습니까?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햇빛은 쨍쨍했지요. 이런데도 재난지원금을 2차, 3차에서 2133억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라인 사업자가 한 20만 명이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태양광 사업자도 1700명이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